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0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기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 일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어저께 무토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면서 천간 10개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됩니다. 기토 일간이 진월이라고 하는 시절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기토에 대해서 알면 그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어떤 계절인지를 잘 아는 것이 먼저 알아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무토를 공부했으니까 오늘 기토하고 같이 살펴보면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토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토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흙 내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땅, 흙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흙이라고 보는 것, 원래 흙토자니까 저 토자가 흙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토흙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토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양의 기질이 서로 다르죠.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밝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착할 선자 선함을 말한다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할 악자, 악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악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토는 양이니까 좋은 것이고 기토는 음이니까 그럼 나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밝음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양토인 무토가 좋은 것이고 기토인 음토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토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이죠. 크고, 그 다음에 땅이니까 넓고, 토니까 넓고, 그 다음에 땅이 흙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높게 되죠. 높은 그러한 토를 가지고 무토라고 한다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크지 않죠. 작고 넓지 않으니까 좁다, 좁고 그러니까 작고 좁고, 그 다음에 높지 않으니까 얕은 그러한 토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악으로 놓고 보니까 그러면 양이 좋은 거고 음이 나쁜 것이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상반되니까 서로 공격하고, 양이 음을 공격하고 음이 양을 공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양은 음을 도와주는 관계에 있고요, 음도 양을 도와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사는 것이고요,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밝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상반되는 개념이죠. 밝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양의 개념이죠. 양. 그 다음에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음의 개념입니다. 세상에 어두움이 없고 항상 밝음만 있다라고 하면, 저기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은 계속 어두움만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항상 백야 현상이라고 해서 밝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항상 어두움만 있다라고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은 아마 절멸하게 될 거예요. 식물도 태양빛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요, 동물도 태양빛을 받아야 되고, 사람도 태양빛을 받아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항상 어둡다라고 하면 이건 모든 만물이 살 수가 없겠죠. 또 항상 세상 모든 만물이 밝다라고 해도, 밝음만 있다라고 해도, 항상 24시간 태양만 쨍쨍쨍쨍 내리친다라고 해도 만물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선악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이지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보좌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지, 서로 공격해서 서로 못 살게 군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수화. 그래서 제가 항상 수화
기제를 제가 좋아한다 그랬죠. 수화 기제. 수화 기제라고 하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 그 다음에 뜨거움과 차가움이 서로 잘 중화되는 것을 수화 기제라고 하고요. 반대로 수화 미제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과 차가움이 중화가 안 된 것을 말합니다. 북극이라든가 남극은 온기가 부족하고 냉기만 가득 차 있는 곳을 말하는 거고요. 적도 지방 같은 경우,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냉기보다는 열기가 너무 많아서 중화를 이룬 것이죠. 그런 건 모두가 수화 미제라고 하는 것이고, 수화가 적절하게 있어가지고 온도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수화 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자란 것을 보충시켜 주는 관계인 것이지, 서로 공격해서 서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도 양토와 음토로 나누게 되면 음토가 나쁜 것이고 양토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양토인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용도, 용법이 있는 것이고요. 음토인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용법과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남자는 남자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남자는 힘이 세니까 밖에 나가서 옛날 같으면 수렵, 채집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어떤 것을 마련해줘. 재해라든가 적군이 공격하는 것은 남자들이 막는 것이고, 또 집안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든가 아이를 낳는다거나 집안 일을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옛날에도 여자들이 했던 것이나, 서로 음양으로서 서로 돕는 것을 음양의 기본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토만 있고 음토가 없다, 음토만 있고 양토가 없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높고 높은 흙이기 때문에 이거는 산이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것으로서 비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토를 왕했을 때는 항상 간목으로서 소토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기면서 항상 물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온도, 따뜻한 개념, 수화의 개념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져야지만 무토가 영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개수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병화를 쓴다. 이것은 무토뿐만이 아니라 기토도 마찬가지로 작은 땅, 작은 흙에 해당이 되니까 텃밭 같은 개념 내지는 과수원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뭐 분토라고 했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작은 화병이 아니라 화분 같은 데 들어져 있는 그런 작은 땅에 해당이 되죠. 그 화분 안에는, 텃밭 안에는 난초라든가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좋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는 왕했을 때는 먼저 간목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토는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을 쓰기보다는 역시나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로서는 기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는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기토일간이 토왕절에 태어나서 토가 너무 많아졌다는, 그때는 마지막으로 간목을 취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무토와 기토의 차이는, 무토는 왕했을 때는 무조건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고요, 기토는 병화개수로서 먼저 조화를 하는데, 간목은 나중에 참작해서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높은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 기토는 작은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아주 비옥한 작은 흙,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진월은 만춘 내지는 개춘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모춘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은 봄을 표현하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늦봄이죠. 늦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늦봄이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진술충미월은 제가 환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진술충미죠.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그 다음에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것,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에 해당이 되면서 진술충미월은 모두 토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인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의 미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여름에 끼워져 있는 그런 미토이기 때문에 화가 기본적으로 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유 술 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하지만은 술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 월의 축토는 이거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해자축 북방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절마다 특징이 있지만 특히 진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묘인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인을 보게 되면 진월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묘 진 방합을 짜게 되면 이거는 목이 왕해지는 계절, 목이 왕한 걸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진토가 있는데 유금을 다시 본다거나 같이 또 금이 다시 또 있다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진유합금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금이 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수를 본다거나 또 신금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을 짜게 되면 신자진 삼합이죠. 수국을 짜게 되면 이거는 수왕한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진월에 진술토를 보거나 아니면 또 미토를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축토를 본다던가 하면 이건 그야말로 토가 왕한 계절에 토가 진짜로 왕한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월은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이 토라고 하는 진토가 인묘진이 형성되는지 진유합금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토가 다시 많아지는지에 따라서 어떤 오행이 왕해지느냐를 면밀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이 왕해졌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목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금이 왕해지는 경우에도 금이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기 때문에 역시나 화가 필요한 경우가 될 것이고요. 신자진 수가 많아졌을 때는 토로서 일간을 도와줘서 수를 제방하고 화로서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을 연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금이 좀 왕한 그러한 금수가 좀 왕해지는 그러한 날로 해당이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오늘의 명식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신왕하면 사람들 대체적으로 관살, 즉 기토에 있어서 목에 해당이 됐죠.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토는 무토와 같지 않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간목을 쓰는 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음토라 하더라도 그 성향이 마치 무토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취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토가 투출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간목을 취용할 필요는 없고요. 먼저는 따뜻한 병화로서 기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온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온토하는 거고, 이거는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토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간목을 취용할 수는 있겠지만 간목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화초나 텃밭이나 이런 곳에 화초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먼저는 병화 내지는 개수가 같이 어우러져서 기토를 윤토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에 심어져 있는 여러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주에 수가 좀 많다라고 하면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주에 화가 좀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개수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고정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어저께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일간이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음토에 해당이 되고 원령은 양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토가 양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겁재가 돼서 이거를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겁재격이라고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제가 어저께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무기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걸록격과 흡사하다, 걸록격이다라고 또 말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게 걸록격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 그러면 걸록격에 준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즉 뭐냐면 걸록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토 같은 양토는 신왕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야 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작은 텃밭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파헤치기보다는 병화, 인성으로서 내지는 개수, 재성으로서 온토하고 윤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일단 잘 보시면 연지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축토. 그래서 진월에 기토일간이 왕한데 연지에서 다시 축토를 보게 되면 일간이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진토, 축토의 공통점은 뭐냐면, 진축토는 뭐다? 습토라고 하는 것, 즉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미토, 술토는 건토가 되겠고, 요 진토, 축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연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 내지는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해야 되는데, 일간이 왕한 중에 신금을 얻게 되면은 왕한 토의 기운을 신금이 설기순세한다라고 보면 돼요. 설기순세한다라고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에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반되는 개념으로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을, 이 설기순세하고 설기태과는, 설기순세는 순작용, 좋은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설기태과는 일간이 약한데 상관, 식상이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빼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설기순세는 일간이 왕한데 적당하게 일간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설기태과는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너무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너무 과살시켜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오늘 같은 거 이 상태로 봐서는 이거는 설기태과가 아니고 설기순세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지에 유금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월은 토가 응하지만은 이렇게 유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진유합금이 된다고 했고, 이렇게 되면은 토가 왕한 중에 진유합금 되면 금도 세력을 얻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신금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간에 임수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금에 의해서 생조를 받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축토는 습토이면서 임수도 진축에 모두 뿌리 통근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토 자체도 약하진 않지만 금수의 기운도 약하지 않다. 그래서 사주가 한습 내지는 음습해진다, 음이 너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신축도 음이고 기유도 음이지만 임지는 양이니까 이거는 음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양을 나눌 때 물론 그 글자가 얘네는 양이고 얘네는 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예요? 금수가 많기 때문에, 금수가 많고 토라고 하는 것도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음습한 기운이 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음습한 기운을 갖다가 조금은 양의 기운이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목이라든가 화의 기운을 봐서 수의 기운을 좀 목으로서 수생목해서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좀 음의 기운을 좀 따뜻하게 양의 기운으로서 좀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목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음습함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할 겁니다. 땅이 음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받지 못하는 화분이 계속 비가 와서 땅속 물 속에 잠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화초도 자랄 수가 없겠고요. 또 땅도 오랜 시간 그렇게 음습한 지지에 닦고 자꾸 이렇게 묻혀 있게 되면 땅도 제가 뭐랬죠? 후패된다, 땅이 썩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월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화의 기운이 하나도 없고 금의 기운, 수의 기운이 강하고 또 토라고 하는 것도 기토, 진토, 축토가 모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사주 전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음습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생시에서만큼은 양의 기운인 목화의 기운을 가지고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음양을 나눌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음과 양을 나눌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음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라고 하는 것이 양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토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보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지만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그 다음에 진토, 축토, 그 다음에 천간으로 기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음의 기운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지지로 술미토 같은 경우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지만 얘네는 음의 기운,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 술토, 미토는 물기가 없는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좀 양에 가깝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음습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임신계유, 의례시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음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신계유, 의례시 같은 경우, 갑자시도 제가 봤을 때는 갑목이 시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도 지지로 또 자수이기 때문에 음습이 매우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을료시 어떨까요? 을료시 같은 경우에도 진유합금도 되지만 유축해금하게 되면은 을목 하나 가지고 이 음습한 기운을 다 중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괜찮은 생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병인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병화가 예를 들어서 인이 없었다라고 하면 병화일간이 일간이죠. 병화가 뿌리가 없어서 음습한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부족했을 텐데 그래도 시지 임목에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고요. 또 수의 기운이 강해져 있는 상태에서 목을 보게 되면 수는 목을 생하려고 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하려고 해서 음습한 기운을 갖다가 그래도 따뜻하게 양의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지로 목, 천간으로 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묘유상충된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어 주어서 정화를 생주해 줘야 되는데 정화를 생주해 줄 목이 약화되기 때문에 병인하고 정묘시의 차이는 비슷할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화를 받지만 결국에는 진유합금에 내지는 사유회금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 있는 사화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공력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우시 같은 경우에도 시지 5화 딱 하나에 운기 화를 얻었지만은 역시나 진유합금에 금이 또 이렇게 경금이 투출해서 수를 생하게 되면 이거는 금수의 기운이 너무 왕해져 있다. 이렇게 병인 정묘 기사시라든가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보았다 하더라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갑자시, 을축시, 그 다음에 임신계유, 의례시 수가 많은 사주는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면 물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땅에 작은 텃밭에 물기만 가득하고 온기가 없는 그러한 땅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작물을 심어도 잘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생시에서는 목화를 보고 운도 역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시와 또 대운 울로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음습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생시를 고를 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울로를 봤을 때도 목화운으로 가는 운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후 중년 이후로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화를 잡는다 하더라도 중년 이후가 이렇게 썩 평탄치만은 않을 것인데, 그래도 괜찮은 생시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병인시를 이를 잡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